안녕하십니까. 보험의 성형외과 김학태 원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쌍꺼풀 재수술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진단, 그리고 진단에 따른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옆에서 보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눈 동자, 눈알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눈꺼풀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속눈썹이 있고 여기 이제 눈썹이 있다고 생각.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안검판이라는 단단한 조직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쌍꺼풀을 만들면 피부에서부터 이 안검판 조직까지 이렇게 유착을 시켜서 우리가 보통 쌍꺼풀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쌍꺼풀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느슨해지는 경우. 보통 이 쌍꺼풀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잘 되어줘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쌍꺼풀에 만들어진 흉터가 유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느슨해서 이게 풀려버리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쌍꺼풀이 없어지는 형태인 거죠. 보통은 쌍꺼풀이 있을 때 이 쌍꺼풀에서 눈을 뜰 때 눈꺼풀이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쌍꺼풀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 당겨지는 흉터 없으니까 눈을 뜰 때 결국은 쌍꺼풀이 느슨해지거나 풀리니까 눈꺼풀이 결국 아래쪽으로 처져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유착을 강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이 결국 우리가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쌍꺼풀이 너무 높게 잡혀 있던 상황에서 쌍꺼풀이 좀 느슨해진 경우라면, 우리가 피부 눈꺼풀부터 이렇게 눈썹으로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피부나 이 조직은 두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진 부분에 쌍꺼풀 흉터를 만들어 주니까 상대적으로 얇은 쪽보다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린 경우는 결국 다시 이 위치에 잡더라도 다시 느슨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조금 내려주는 거죠. 피부가 두껍지 않은 얇은 쪽으로 내려서 다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결국은 이 풀릴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재수술을 통해서 이 흉터를 아래쪽에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썹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썹을 결국은 계속 들었다 놨다 반복을 함으로써 유착된 부분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쌍꺼풀 재수술을 할 때 눈매 교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눈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잘 뜰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눈썹을 치켜뜨는 힘을 없애주는 게 가장 필요한 재수술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 두덩이가 실제로 무거워서 눈썹을 치켜뜨거나 그 자체가 눈 두덩이가 쌍꺼풀 라인을 짓누르는 경향들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느슨해지는 이유가 이 눈 전체의 무게감이나 이렇게 눈썹을 쓰는 이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눈썹 거상, 이마 거상이란 부분을 통해 눈두덩이와 쌍꺼풀 라인을 누르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쌍꺼풀을 재수술을 통해서 라인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 경우들입니다. 보통 쌍꺼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조금 키우고 싶어 하시고, 소위 말하는 약간 소시지처럼 보여지는 쌍꺼풀을 줄이는 걸 원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쪽 쌍꺼풀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둘 수 있는데, 쌍꺼풀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키우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쌍꺼풀을 좀 키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자, 첫 번째로 이 기존의 쌍꺼풀 유착이 굉장히 강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주변 조직에 크게 손상도 없었다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소위 말하는 매몰 쌍꺼풀로 다시 잡아봐도 아래쪽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흉터가 너무 강하고 주변에 조직도 결국엔 유착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사이즈를 그냥 키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쌍꺼풀 라인 따라 절개를 해서 이 흉터 조직들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고 원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쌍꺼풀을 만들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쌍꺼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소세지 형태로 된 상태에서 있을 때 이 쌍꺼풀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은 상황이면, 자, 이때는 결국은 이
이 원래 있던 흉터보다 더 아래쪽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원래 있던 이 흉터가 다시 유착이 된 부분이 뭐 새로 꺼지거나 아니면 여기 흉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개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생긴 흉터를 다 풀고 없애주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 우리가 안화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방을 전체적으로 이 흉터 생길 부분까지 갖고 내려오죠. 보통 안화지방 재배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흉터가 다시 생기지 않게 유착을 막아주게 되면 결국은 원하는 위치에 쌍꺼풀이 생겨지고 기존에 있던 라인에는 이제 쌍꺼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일부 우리가 이렇게 눈꺼풀 아래쪽에 붙어 있는 조직 중에 약간 두껍게 만들어 놓은 뭐 지방이나 여러 가지 유착된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걸 조금 줄여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얇게 만들어주는 조작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아래쪽 쌍꺼풀이 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양측 사이즈가 만약에 다른 경우는 결국은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에 가까운 눈이 있거나 어느 정도 원하는 사이즈가 있겠죠. 그 사이즈에 맞추어서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방법을 정해서 양쪽을 수술해서 비슷하게 맞춰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졸린 눈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죠. 소위 말하는 안검하수 교정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검하수라 하면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 자체가 떴을 때 뭐 쌍꺼풀 생기는 것과 별개로 눈이 소위 말하는 졸려 보이는 개슴츠레해 보이는 형태의 눈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쌍꺼풀 재수술을 해서 눈 뜨는 힘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너무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맞춰서 라인을 새로 잡고 그리고 눈매 교정을 통해서 양측의 눈 뜨는 힘이 적당히 비슷하게 그리고 졸려 보이지 않게 교정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할 때 결국은 절개를 해서 눈 뜨는 힘과 쌍꺼풀 사이즈 조절을 같이 해서 눈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재수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쌍꺼풀이 풀리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닌데 눈꺼풀이 결국은 처지거나 뭐 눈두덩이가 결국은 덮여서 그래서 바깥쪽 쌍꺼풀이 가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 기존 쌍꺼풀이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크게 나는 쌍꺼풀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덮여있는 부분을 조금 걷어내는 부분에서 눈썹 하 거상술이라는 걸 통해서 바깥쪽 피부를 좀 걷어 쌍꺼풀을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눈썹 자체가 굉장히 많이 처져서 그냥 눈썹 밑에만 제거해서는 전체적인 그 처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뭐 콧등의 주름이나 이마 주름이나 그동안 눈썹을 많이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눈썹을 처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시경을 통한 이마 거상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쌍꺼풀 자체가 이제 기존 쌍꺼풀이 너무 작아서 덮이거나 이제 줄어든 부분이 결국은 뭐 눈썹 하나 이마 거상술로 해결이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덮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어 줘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소위 말하는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 쌍꺼풀 라인과 쌍꺼풀 라인 위쪽에 덮여 있는 피부를 일부 걷어내주는 그 상안검 성형수술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쌍꺼풀 재수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재수술을 해야 될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수술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과에 여러 이제 미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면 당연히 진단에 따른 그 결과가 원하는 본인의 쌍꺼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재수술을 재재수술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 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수술 계획을 들어보고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봄의 성형외과 김학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